오늘을 또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 영상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전쟁 장면 저희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렇게 폭발과 함께 거대한 이란의 시설입니다. 군사 시설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자,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해군이 기뢰 부설함이라는 거 갖고 있는데 이거를 격침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바다, 육지 가릴 것 없이 미군이 퍼붓는 폭격에 그대로 이란이 속수무책 당하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지상과 바다를 통해서 포화를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있다면 그만큼 쌓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쟁 청구서입니다. 돈 얘기인데 정명석 작가님. 네. 지금까지 미국에게 날아온 이 전쟁 비용 청구서, 이걸 따져보면 그 액수가 상상을 초월한다고요. 어마어마하다는 표현이 부족하지가 않은 게 그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지난 11일에 이제 그 전날 이제 국방부가 비공개로 이제 상원 의원들한테 브리핑한 내용들, 그러니까 전쟁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추정치로 나와 있지만 113억 달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화로 하면 16조 7천억 원 정도가 전쟁의 첫 엿새 동안 쓴 비용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상치보다도 높았고, 그리고 여기 전제가 하나 붙은 게 이게 전부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 정산이니까 그렇죠. 나중에 정산하다 보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돼 있고, 이게 얼마나 늘어날지는 이제 아직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 미국 국방부의 추정치인데 보면은, 그러니까 CSIS 전문가들이 예상은 이게 한 약 1조 3천억 원 정도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국방부가 발표한 건 2조 8천억 원. 그러니까 국방부가 직접 발표한 금액이 2배가 더 넘겨버린 겁니다. 아니, 예상보다 거의 한 1조 5천억 원? 2배 넘게 지금 더 쓴 건데, 아니 왜 이렇게 비용이 더 는 거예요, 추정치보다? 네, 해당 자료는 3월 10일 날 그 뉴욕 타임즈가 보도한 것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2배 이상 차이 난 건 크게 3가지 원인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어 비용의 폭증입니다. CSIS는 첫 100시간 동안 방공 요격 그러니까 미사일을 소모하는 비용을 약 17억 달러로 추산했는데 실제로는 이란은 개전 초기 탄도미사일 500발 이상, 드론 2,000발 이상을 소모했습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 하나를 요격하려면 최소한 요격 미사일이 2발, 드론 하나에도 이제 요격 미사일 1발씩 들어가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사드 미사일은 한 발에 1,200만 달러, 그리고 좀 더 싼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도 400만 달러 하니까 이렇게 요격 미사일이 과도하게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폭증한 게 하나 있고, 그리고 공격 작전이 평소보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보다 규모를 확대해서 핵시설과 방공망 위주로만 타격을 하다가 최고 지휘부라든가 그 국가의 기능에 대한 산업시설도 공격돼서 공격할 비용도 늘어났고, 마지막으로 전투 손실 비용이 막대합니다. 쿠웨이트에서 이란 드론 공격으로 미군 6명이 전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F-15E 전투기 세대가 5인 사격으로 추락하고 MQ-9 리퍼 드론이 모두 11대 추락했습니다. 여기다가 사드 레이더 등 파괴된 장비라든가 인력들 그렇게 많고, 최근에는 공중급유기 5대가 지상에서 파괴되는 등 생각보다 인적 손실, 물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비용이 큽니다. 그러니까 전투 비용 손실에 더해서 이제 방어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비용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예상보다 공격하는 그 작전도 또 확대가 되면서 점점 비용이, 아니 전문가 추산치보다 국방부가 더 많이 썼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따져보니까 허 교수님, 국방부 발표가 2조 8천억 원. 아니 그냥 2조 8천억 원 자체만 생각해도 이게 많은 돈이라는 건 알겠습니다만 체감이 잘 안 돼요. 5만 원권 생각해 보시면 5만 원권으로 2조 8천을 만들려면 6.16kg가 나옵니다. 6.16kg가 어느 정도냐면 롯데월드 타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 11배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2조 8천이 어느 정도 돈인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루에 지금 태우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하루에?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비가 66조 정도, 약간 안 되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나라 국방비 대비 하루에 지금 미국이 쓰고 있는 돈 2조 8천억 원은 한 4%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시쳇말로 생각하면 대충 한 25일 정도 쓰면 우리나라 1년 국방비가 되는 거고요. 25일 만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걸프전이 91년, 92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하루에 쓴 미국이 전비가 1조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때를 지금으로 환산해 보니까 대충 한 지금의 2조 8천과 비슷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걸프전과도 굉장히 비슷한 규모의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문제는 뭐죠? 걸프전에 비해서 지금
무기들이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예. 동일한 비용을 쓰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무기를 더 많이 밀어넣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걸프전 수준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무기가 더 진화됐으니까 네. 그만큼 무기를 더 많이 쓰고 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사실 아무리 천조국이라고 불린다지만 국방비 천조를 써서 근데 이거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 전쟁이 대충 한 4주에서 6주 정도 진행되면 네. 직접 비용인 무기에다 쓰는 비용이랑 간접 비용인 우리가 뭐 금융시장 혼란, 유가 상승, 미국 경제 타격 있잖아요. 이걸 다 따지니까 미국 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대충 한 300조가 좀 넘는다는 겁니다. 원화로요. 원화로. 근데 작년에 미국이 관세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대충 한 25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기적의 논리가 가능한 거예요. 관세로 250조 벌어서 네. 전쟁에다가 300조 넘게 태워? 그럼 관세를 그래서 먹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거기다 나가서 얼마 전에 관세가 위법 판결 받았잖아요. 네네. 정작 관세는 토해내야 돼? 지금 이 상황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접 비교가 되실 아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트럼프는 사업가 또 출신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다 지금 따져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트럼프도 자기가 본인이 손해인 거 알지 않을까요? 사업가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 1조 쓰는 데당 내가 표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요 생각 아마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뭐 더 잘하시는 전문가분이 두 분 계시지만 예. 쉽게 전쟁을 끝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빠지면 되게 모양새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좀 더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아니 많이 쓴 건 알겠는데 어디에 그렇게 많이 썼냐? 저희가 이 CSIS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번 세부 항목을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전쟁비 청구서. 운용 비용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투기나 뭐 이런 거를 운용하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건데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자, 중동 오만에 위치하고 있는 항공모함 링컨함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미군이 자랑하는 주요 전투기들 희뿌연 연기를 뿜으면서 쉴 새 없이 뜨고 내리는데 저게 이제 이란으로 향하고 있는 거라면서 중부 사령부가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자, 거대한 항공기가 어둠을 뚫고 날아오르죠. 이게 미 중부 사령부가 공개한 B-52 전략 폭격기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날아온 게 이제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지 그리고 지휘 통제 시설을 집중 타격하기 위해서 저 B-52가 떴다는 거죠. 이제 개전 초기에 김민석 위원 전략 폭격기 3대장 뭐 B2, B1B, B-52까지 싹 뜨면서 이게 이제 이란을 초장부터 진압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네, 2003년 2차 이라크 전쟁 예.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이라고 AP통신이나 알자지라가 보도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군 전력 같은 경우에는 에이브레함 링컨과 제럴드 포드 두 개의 항공모함 전당이 출격했고 전투함이 17척 이상 항공모함이 있는데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공군의 항공기들 미국 공군의 거의 모든 항공기 전투기들이 다 동원됐습니다. 아, 그래요? F-15, F-16, 예. 35부터 해가지고 폭격기 3대장이라고 있는 B-52, B-1B, B-2까지 동원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20년 내에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이라 할 수 있고 20년. 네. 병력만 해도 지금 현재 배치되고 있는 것만 5만 명 그리고 예. 어제 방송했던 것처럼 제31 해병 원정대 2,500명이 오키나와에서 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20년 내에 최대 규모인데 그러면 20년 전에 2차 이라크전과 규모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가? 네. 그때보다는 규모가 다소 작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이 그때는 지상군의 전제로 이제 작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2003년에 3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했고 예. 항공기도 1,800대. 그때는 이제 미국만 동원된 게 미국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 연합해서 이제 공군 작전을 수행해서 그때보다는 약 3분의 1에서 6분의 1 사이의 규모로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른 거, 그다음에 파괴에 대한 표적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20년 만에 최대 군사 작전이다. 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운영 비용이라는 게 뭐에 그렇게 많이 들어갔냐?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약 2,897억 원이 투입됐다. 그런데 이게 첫 100시간 기준이에요. 정 작가. 네.
이게 이제 2,897억 원은 뭐냐면 예. 미화로 1억 9,600만 달러를 얘기하고요. CSIS가 이제 5일 보고서에 발표한 이제 첫날 공중작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중작전에서 동원되는 게 전투기와 폭격기잖아요. 네. 근데 2003년에서는 그냥 스텔스 전투기가 없었기 때문에 유지비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들었는데 지금 대수가 적지만 F-35, 그다음에 F-22, 그다음에 B-2 이런 스텔스 전폭기가 많기 때문에 이 전폭기나 전투기들은 필연적으로 유지 운용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일반 전투기보다. 이런 것들이 계속 소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전 초기에 쏟아붓던 토마호크 미사일 이게 약 6,450만 달러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함대 운영 유지 비용 같은 경우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막 900억 원 정도 나오고 있고 하루에 계속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날아가는 비용이 1,50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전쟁은 예. 얘기했던 대로 쩐의 전쟁이기도 하고 미국 정도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전쟁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죠. 네. 그 처음 100시간 동안의 그 작전에만 약 한 3천억 원 정도가 네, 네. 쏟아 맞습니다. 부었다. 네. 이 얘기인데 그런데 수리비는 무슨 말입니까? 여기 영상을 보면 좀 예.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좀 재미난 해프닝점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지금 F-15E 그러니까 미국 공군이 F-15E 개량형 버전 중에 좀 비싼 버전이거든요. 네, 이게 그렇게 쿠웨이트 떨어지네요. 상공에서 한 대도 아니고 세 대나 떨어졌는데 세 대가? 예, 이걸 격추시킨 게 이란군의 미사일이나 전투기가 아니라 쿠웨이트 공군 소속의 FA-18 이제 그러니까 미제 전투기를 떨어뜨린 거고요. 5인 사격이군요. 네, 심지어 예. FA-18의 조종사가 쿠웨이트 조종사가 아니라 이제 퇴역한 미국 해군 조종사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이게 한 대 1,500원이 넘어요. 1,500억 원이 넘습니다. 한 대가 네, 그러니까 세 대 떨어졌으니까 4,500억 원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죠.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그것도 요리를 5인 사격으로. 네, 5인 예. 사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화도 못 내고 네,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는 것만 해도 이제 천만 다행으로 봐야 돼요. 예. 잘못하면은 6명이 죽거나 다칠 뻔했거든요. 그랬군요. 그다음에 또 요르단 공군기지에 배치됐던 지금 레이더 보이시죠? 이게 무려 4,300억 원짜리예요. 이게요? 네. 이 값비싼 레이더인데 아. 지금 추정상 네.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걸로 공격한 게 아니라 드론으로 공격해서 파손시킨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샤헤드면은 샤헤드가 비싸봤자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이 드론으로 4,300억짜리 레이더를 그래요? 전파시켜버린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군이 당연히 예상을 했겠지만 뭐 피해를 부수적인 전투 피해를 예상했겠지만 미군의 예상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수리비 청구서긴 한데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저쪽이랑 싸우다가 들어왔으면 뭐 그래. 그러게요. 하지만 이거는 알고 보니까 뒤에서 날라온 아군 미사일 아니면 조그만 드론에 파괴됐기 때문에 더 골치가 아프고 더 머리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두고도 싸우는 것도 사실 벅차긴 하지만 이게 5인 사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곳곳에서 저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아까 떨어지는 전투기 한 대가 1,500억 원이라고 맞습니다. 했으니까 이거 손실 비용도 상당하겠다. 사실 1,500원보다 더 1,500억 원보다 더 비쌌고요. 아, 그래요? 거기다가 예. 추락한 조종사의 부상 치료비,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달고 나갔을 테니까 그 같이 손실될 미사일, 뭐 연료 이런 것까지 하면은 더 많은 돈이 들어갔죠.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운용 비용을 저희가 먼저 짚어봤지만 자, 이 운용 비용 이외에 전쟁 비용을 대폭 끌어올린 복병은 사실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바로 미사일과 탄약 비용인데 이건 제가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현지 시각 지난 3일인데요. 저렇게 해군 구축함에서 미사일 한 발이 저렇게 불길을 뿜으면서 솟아오릅니다. 이게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란의 한 비행장으로 가보죠. 자, 군용기 세워져 있던 전투기가 저렇게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서 사라지게 되죠. 이게 이란 비행장에 서 있던 군용기 3대를 차례차례 폭파하는 장면을 미국이 공개를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수도 테헤란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군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저렇게 건물이 파괴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공습 초반에 미사일과 탄약을 퍼부었는데 이게 미국이 쓴 게 무려 8조가 넘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토마호크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저거 한 발당 가격이 53억 원입니다. 아까 이 뿜어져 나오는 한 네, 발요? 거기 버튼 한 번 누르면 예. 53억이 날아가는 거고요. 물론 타격을 해서 없애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이번 전쟁에서 또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이란의 탄도미사일이잖아요. 예. 이게 탄도미사일의 거리 날아오는 거에 따라서 장거리는 에로우라는 걸로 막는데 이게 한 발에 60억. 예. 그다음에 중거리는 다윗의 새총이라고 저희 왜 어렸을 때 쓰던 새총 있잖아요. 그걸 빗대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게 대충 한 발에 10억. 단거리에 날아오는 건 아이언돔으로 막는데 이게 한 발에
6천만 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하늘에서 막 불빛 터지면서 뭔가 요격해서 예. 없애는 것들, 그게 사실은 굉장한 비용을 지금 발생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굉장한 비용이다. 자, 이렇다 보니까 너무 고가에 또 비싸다 보니까 이 미사일 탄약의 재고 자체도 모자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만 국방부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We've got no shortage of munitions. Our stockpiles of defensive and offensive weapons allow us to sustain this campaign as long as we need to. 아니 물론 정 작가 전쟁을 네. 치르는 어느 국가가 우리 탄약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믿으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라는 사람의 어떤 위치라든지 그 사람의 평소의 품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실력을 보게 되면 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전쟁에서 우리 탄약 부족하다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6일간 토마호크를 319발 정도 쐈거든요. 그러면서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마호크 재고가 2,700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6일 동안 50발 정도를 쐈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만큼 더 계속 소모를 하게 될 텐데 올해 납품될 수 있는 토마호크의 예정 발수가 190발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좀 늘리라고 하겠지만 미국의 지금 산업 체계가 그 물량을 늘리라고 얘기한다고 바로 늘릴 수 있는 체계는 또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계속 발수가 줄어드는데 물론 여기에 다 쓰지 않겠지만 문제가 우크라이나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유사시에 지금 그렇죠. 대만 예. 위기에 생길 때 파견을 해야 되는데 정작 전투함을 보내는데 거기 토마호크를 실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공격을 받다면 사실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바로 이란 쪽에서 이제 미사일이 날라오게 되니까 이거를 방어해야 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 텔아비브 수도인데요. 저렇게 도로 걷고 있는 사람 앞에 미사일이 툭 떨어지죠. 사실 굉장히 위험했던 그 상황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데 이어서 이번에는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가 찍은 자폭 드론 영상입니다. 보면은 이게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있는 미군의 핵심 방어 기지인데요. 여기를 저렇게 쑤시고 다니면서 보면은 여기저기 다 촬영을 합니다. 그런 뒤에 고도를 낮추더니 목표물을 향해서 그대로 자폭 드론이 돌진하는 저 모습까지. 자, 저 정도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김민석 위원 공격뿐만이 아니라 이란으로부터 날라오는 드론이나 미사일을 막기 위해 쓴 그 방어 비용도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어마어마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 방어 비용이 더 높을 것으로 합니다. 더 지금 높아요? 자막에서는 예. 2조 5천억이나 했는데 그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CSIS가 지금까지 총 비용이 아니라 네. 개전 후 첫 100시간 동안에 쓴 요격 미사일 비용만 최소 17억 달러, 많으면 37억 달러까지 추산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이란군이 초기 공격들이 반격이 좀 거세서 지금 사드의 경우에는 약 40발, 그리고 패트리어트의 경우에는 약 90발, 그리고 SM2 스탠다드 미사일 계열 약 180억 발을 썼다는데 이것만 해도 이제 최소한 20억 달러에 가까운 비용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고 예. 여기에 지금 초기 100시간 동안의 비용이니까 실제로는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이 있었는지 좀 계산이 어려운 겁니다. 문제는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 그다음 유지 비용, 앞서 말한 비용들이 모두 다 합산해서 미국의 총 전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참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총 비용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할 수 있고 단순히 가격만 비싼 게 아니라 예. 지금 사드가 발사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신데 사드 미사일은 가격만 비싼 게 아니고 생산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자산입니다. 한 발에 1,200만 달러에서 1,500만 네. 달러뿐만 아니라 1년에 미국이 만들 수 있는 사드 미사일이 100발이 안 되고 96발이라고 해요. 재고도 문제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사드가 필요하고 대한민국도 사실 그게 필요한데 이걸 예. 재고를 다시 채워 넣으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고 이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걸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확한 자료는 없으니까 그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걸로는 지금 현재 캐파를 늘리는데도 늘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6개월 이상으로 걸리고 있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좀 미국도 고심이 깊겠다 싶은데 특히 이 패트리어트요, 정 작가. 네. 이게 한 발 쏘는데 아까 저희가 그래픽으로 네. 보여드렸습니다만 58억. 맞습니다. 근데 이 한 발 쏴서 잡을 수 있는 드론이 사실 한 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 잡아야 되는 드론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더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쏠 때는 한 예. 발만 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하나 있으면 두 발을 쏴야 돼요. 하나가 빗나갈 수 드론 있으니까. 하나를 잡기 위해 레이더상으로는 이게 드론인지 예. 미사일인지 구분이 잘 안 되고 드론이라 그래도 중요한 목표 지점에 다가오게 되면 네. 쏴야 되는데 한 발 쏘면은 빗나갈 수 있고 실제로 패트리어트가 요격에 실패해서 빗나가는 영상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두 발씩 쏴야 됩니다. 심하면 세 발 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당 한 발이란 얘기는 좀 애매한 얘기고 영상 지금 준비된 게 있으니까 제가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샤이드 136의 지하 공장 이제 무기고인데 여기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몇십 대 수준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샤이드 드론이 날아갈 때마다 패트리어트 한 발이나 두 발씩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미국은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의 전쟁에서는 패배할 수 있다라는 그래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일부러 이걸 보여준 건 역시 심리적인 그런 타격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막지만 우리 더 많이 있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아니 근데 드론도 드론이지만 이란이 요즘에 사실 적합한 용어는 아니에요. 가성비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 극강의 무기로 꺼내든 게 이번에 기뢰? 이것도 값이 상당히 생각보다 저렴하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예, 바다의 지뢰인데 결국 한 발 씹는데 한 우리나라 돈은 220만 원 정도 듭니다. 220만 원 발에? 예, 한 발에요. 그리고 예.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아까 이전 코너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폭이 39km인데요. 네. 거기 암초도 많고 수심도 들쭉날쭉해서 실제로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로라고 부르는 게 폭이 한 3km가 약간 넘습니다. 바다에서 3km는요. 어디서 배가 어디 가고 있는지 다 보이는 정도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기뢰를 효율적으로 깔 수 있어요. 한 발에 쌉니다. 220만 원이고요. 네. 얘는 또 이 조류에 휩쓸려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깔았을 때보다 이걸 제거하는데 시간도 훨씬 많이 들고요. 까는 것보다 제거하는데 시간이 거의 한 10배나 많게는 200배까지도 드는 그런 굉장히 골치 아픈 이 무기거든요. 이걸 지금 이용해서 호르무즈를 통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저거 한번 풀면 사실은 어느 배건 굉장히 공포심을 갖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상당한 전쟁 비용을 치르고 이란은 가성비 무기를 내세우면서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이 상황. 이란 혁명 수비대가요 이런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موشک‌هایی که تا کنون ما استفاده کردیم عمدتاً مربوط به نسل‌های اول و دوم هست. عمدتاً تولید سال‌های 91 و 2 و 3 هست و در 10 سال اخیر آنچه که تولید شده ما اصلا استفاده نکردیم. 아니 지난 10년간 생산된 미사일은 전혀 쓰지 않았다. 아직 안 쓴 게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란이 새로운 탄도미사일이 몇 개가 가진 것 중에 비공개 미사일로 있는 게 일단 세질이 있습니다. 세질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예. 비행 중 기동성, 그러니까 저기 이 미사일이 어디에 낙하하는지 모르도록 중간에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MAIV라는 기술이 적용돼가지고 2,500km 사거리에 700km의 폭탄을 싣고 요격이 어렵게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보다 더 발달된 게 파타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상승과 하강을 반복해서 이 일반적인 요격 미사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런 미사일도 아직 잘 쓰지 않고 있다 하고 또 호람사르란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액체 연료긴 하지만 북한이 2000년대 초 이란에 수출한 일명 무수단 미사일 BM-10 미사일을 25 미사일을 바탕으로 개량을 해서 네. 장거리 공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호람사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자탄 그러니까 상공에서 그 땅에 떨어져 가지고 폭발을 하는 게 아니라 상공에서 떨어뜨린 예. 다음에 수많은 새끼 폭탄, 일명 자탄들이 광지역 공격을 수행하므로 이런 미사일들이 재고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하면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이라든가 주변 국가에 더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있어서 이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 쪽 청구서를 짚어봤으니까 미국이 이제 하루에 한 뭐 2조 8천억 원 정도를 쓰고 있다고 하면은 이란은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 무기 대 무기의 싸움에서는 이란이 가성비 전쟁에서 명백히 이기고 있으나 전체 비용으로 치면 사실 비슷하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일단 먼저 무기로 치면 공격 미사일이 지금 제가 몇 달러 뭐 사드 미사일 1,200만 달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공격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20억에서 30억 달러 정도, 20억에서 30억 원 정도 해서 공격 미사일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가격이거든요. 예. 그리고 사이드 드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싸면 2천만 원 한화로, 비싸면 5천만 원 밑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것을 1,000대에서 2,000대 관련, 그리고 탄도탄을 500발 이상 썼다고 해도 이제 약 6억 달러에서 16억 달러 정도의 그 비용을 썼다니까, 미국이 100억 달러가 넘는 총 비용을 쓴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7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의 비용을 썼습니다. 다만 이것은 공격 무기가 방어 무기와의 그 가성비를 비교한 것이고, 이란이 입은 피해를 또 계산한다면 이 계산서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란의 예. 경제적 피해가 이게 막대하기 때문인데, 군사비와는 달리 미국과 이스라엘이 워낙 첫 10일간 뭐 5,000개 이상의 표적을 공격했다 이렇게 하고, 네. 이란 그 민간인이 1,300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리고 4,000개의 민간인 건물이 파괴되고 예. 인터넷 연결이 끊겨지고 전력이 끊겨지는 등 굉장히 경제적 타격이 심하답니다. 그래서 알자지라 인터뷰한 버지니아 테크놀로지의 자비드 살리 교수에 따르면 이란 경제가 이 상태로 계속 공격을 받아서 예. GDP가 이제 그 공장이 기존보다 한 50% 이상의 가동률로 해서 이란의 GDP가 약 10%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200억, 900억 달러 규모가 한 달 만에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공격 비용은 이란이 한 7분의 1 정도는 덜 썼을 수 있어도 이게 피해 비용까지 합치면은 사실 뭐 비슷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또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 트럼프 이제 어마어마하게 돈을 또 쓰고 있고 이 전황이 길어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돈으로 봤을 때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은 언제까지? 그 굉장히 재밌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예. 올해 미국의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올해 이게 9월까지예요, 예산이. 트럼프가 내년에 뭘 신청해놨냐면, 야, 국방 예산 모자라, 내년부터 국방 예산 늘려줘라고 해서 약 거기다가 900조 정도를 늘려달라고 했어요. 그럼 트럼프 생각으로 한번 저희가 빙의를 해서 생각해 보면, 잠깐만, 내가 국방비 900조 늘려달라고 했잖아. 내가 지금 하루에 한 2.8조 쓰고 있다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갖고 900조 늘리면 한 320일은 버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 이건 굉장히 산술적인 계산이고 두 분도 잘 아시겠지만 전황이 처음에선 더 많이 비용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네. 뭐 그렇게 따지면 전쟁 비용은 사실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비용도 미국 입장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 아니어도 지금 미국 나라 국가 부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감도 동시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자칫하다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유가가 10% 오를 때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0.1% 오르고 경기는 0.2%씩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유가가 얼마에 시작했죠? 브렌트유 70달러 선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얼마 갔죠? 100달러 갔습니다. 한 유가가 벌써 40% 올라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미국도 어떻게 보면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아마 중간 선거엔 엄청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저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트럼프가 또 수세에 몰렸고, 자, 손익계산서는 점점 따져가면 갈수록 늘고 있다, 이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세 분과 함께 자, 전쟁을 한번 돈으로 짚어보는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문제는요, 윤 교수님,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일부 병력을 파병한다고 가정을 해 보면 보내더라도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너무 이제 폭이 좁아서 상당히 위험하다. 특히 이 기뢰도 문제지만 모기 함대, 이게 뭐냐면 그 이란 드론이나 무인정 같은 게 이제 막 때로 와서 일종의 모기처럼 함대를 구성한다, 이런 거거든요. 자, 이러면 이 공격이 사실 엄청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럼 피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란이 강요하고 있는 게 일종의 비용의 비대칭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기뢰 같은 경우만 지금 보더라도 하루 뭐 한 길을 까는데 뭐 120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예. 반면에 소해하는 비용은 거의 10배 가까이 들고요. 시간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거의 제거하는데 200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200배 넘게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란 쪽에서는 저 비용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압박을 하는 이제 그런 작전이 먹히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자면은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워낙이 에너지 물동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완전히 무시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게 이란 해안에서 만약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미사일을 쏘면은 바로 그 킬박스라는, 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폭이 좁기 때문에 이 킬박스라는 구역에 갇혀서 공격을 꼼짝없이 당해야 될 수도 있다는
분석들도 나와요. 그러면 이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봤을 때 이 파병 카드라는 걸 택해야 됩니까?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 뭐 유조선이나 화물선이 갔을 때 우리 그 군함이 옆에서 이제 호위를 한다, 엄호한다. 그것은 굉장히 어렵죠.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것들 다 막아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란이 저런 미사일이나 드론이나 또는 소형 뭐 고속장 같은 것으로 그런 벌떼 공격을 했을 때 우리 군인들의 인명 피해는 완전히 제로 상태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자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군사 작전은 명령이 내려진다면 군인들은 당연히 이행해야 되겠지만 네. 그 실행에 앞서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사리 저것을 오케이 하고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합참에 계셨던 우리 엄효식 실장님 분석으로도 이제 파병을 가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군인들의 인명 피해도 어느 정도 각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군인들을 해외에 파병할 때는 기본적으로 군인들은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희생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희생을 우리가 그래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가운데에 희생이 발생하는 것하고 전혀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무모하게 병력을 투입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느 나라 함정이라 할지라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가게 되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벽한 대비 태세나 완벽한 정보 또는 이제 여러 국가들과 연합적인 체계 이런 것들이 구축된 이후에 병력이 그 지역으로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이 군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도 쉽지 않은 선택지, 굉장히 어려운 선택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의 또 다른 논리는 이겁니다. 미국 말고도요. 호르무즈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세 번째, 이 한국, 우리나라도 호르무즈를 통해서 원유를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같이 좀 책임을 져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곧 열리니까 일본 판단을 우리도 보긴 봐야 될 텐데 이원상 교수님,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뭐 단칼에 이렇다 저렇다 하면 벌써 결정을 했겠죠.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수익자 부담으로 하겠다. 우리는 여기서 수입하는 거 별로 없고 너희들이 지나다니는 기름길이니까 니네들이 보고 여기를 호르무즈를 뚫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혀 설득력을 없는 것이 그럼 이 전쟁을 누가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독일에서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거는 그 전쟁의 시작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스라엘하고 둘이서 시작해놓고 네. 골치 아파지니까 해결은 우리 보고 해라 그러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못 간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도 감정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걸려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핵잠 문제나 무슨 뭐 그 관세 문제나 방위 분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네. 걸려 있으니까 뭐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근데 저희가 너무 지금 군사적으로 위험하다 그런 거거든요. 일본도 지금 제일 꺼려하는 이유가 그 호르무즈 그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바구처럼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모기 함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육지 쪽에서 미사일을 쏘면 네. 거의 3면에서 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란이? 예. 방어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워낙 거리가 짧거든요. 한 3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미처 반응을 하기도 전에 가서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꺾여 있어갖고 이렇게 이제 3면으로 돼 있어서 저게 네. 그러니까 저 3면에서 쏘면 방어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의 갇히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저희가 미국도 지금 안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일본한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소위 능력이 뛰어나니까 길을 좀 열어주면 안 되겠냐는 그런 뭐 의도이긴 한데, 일본이 순순하게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난 후에는 해주겠다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지만 아마 상당한 논란이 있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어떤 걸 던질 건지, 그게 이제 목요일 날 회담 후가 그래서 다들 어떻게 될 거냐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지금부터는 최선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일본 수상 자체도 뭐라고 했냐면 검토는 하는데 법적 요소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오래 들여다보겠죠. 그렇군요.